세계적인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 평가는 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당신이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요? 경쟁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낯설기까지 한 질문인데요. 과연 이 질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책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7년간 일해온 이소영 저자가 경험한 파트너십의 힘을 담고 있는데요.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생존 코드로 주목받는 파트너십. 왜 지금 파트너십이 중요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글로벌 인플루언서 팀 아시아 리전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빠른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거든요. 과거처럼 조직 안에서의 탑다운 방식으로는 그런 빠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애자일, 민첩하고 아주 빠른 조직들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고객들의 요구라든지 시장의 반응들을 봐가면서 개발도 하고 또 서비스도 하고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킨 일을 기다렸다가 잘하는 인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고객과 또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고 또 내부에서도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서로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또 그게 아주 중요한 실력이 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마이크로소프트. 하지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20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에 밀리며 혁신과는 거리가 먼 기업이 됐었죠.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10여 년간 정체에 빠졌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2004년에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서의 일하는 분위기는 좀 뭐랄까 굉장히 경쟁적인 분위기였어요. 저희가 직원 평가를 상대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KPI라고 해서 정확한 숫자가 주어진 목표치를 다 할당받은 개인들이 그 목표치를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식의 조직 문화였죠. 그러다 보니 외부 환경을 보고 고객한테 어떻게 만족을 할까 그런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부에 있는 동료보다 더 잘할까, 그리고 내부에 있는 우리 상사들한테 더 잘 보일까, 그런 경쟁이 격화된 거죠. 근데 이 문화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혁신의 시대가 도래하면 굉장히 늦어집니다. 일단 내 목표 달성하고 일단 다른 동료보다 더 잘하고 그 다음에 혁신인 거죠. 그러다 보니 반발짝씩 조금씩 느린 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늦어버리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부어도 수없이 좋은 인재들을 외부에서 많은 돈을 주고 모시고 와도 혁신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인터넷 시대가 오면 인터넷도 하고 모바일 시대가 오면 모바일도 하고 했으나 어떤 제품도 혁신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악순환이 벌어지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정체가 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혁신할 수 없는 기업이다,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모토로라나 소니처럼 곧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심지어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8조 원을 들여 노키아를 인수했지만 이듬해 7조 원이 넘는 손실을 내고 다시 팔게 됩니다.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바로 그때 3대 회장 사티아 나델라가 부임하는데요. 사티아 회장이 제시한 위기의 해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사티아 회장님이 가장 강조한 게 성장 마인드셋이었어요. 성장 마인드셋은 캐롤 드웨 스탠포드 교수님이 수없이 많은 성공하신 분들을 조사해서 만든 이론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성장을 한다는 그 얘기인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과거에는 경쟁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거에 모든 초점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빨리 배워야 된다. 새로운 게 있으니까 빨리 배우고 또 내가 다 못 배우면 서로 가르쳐주면서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로 이제 바뀌었죠. 성장 마인드셋 문화를 도입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직원 평가 방식. 직원 평가의 핵심 기준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일에 임했는지, 태도, 평가, 그리고 영향력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영향력 평가에는 3가지 질문이 제시되는데요. 그 질문은 뭘까요? 하나는 내 개인의 성과, 내가 이 분기에 어떤 성과를 이끌었는지에 대한.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책의 제목처럼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 세 번은 내가 다른 사람이 잘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어떤 걸 내가 만들었는지,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의 성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에도 기여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을 토대로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평가. 하지만 경쟁 문화에 익숙하던 직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소영 저자는 어땠을까요? 저도 사실은 오랫동안 KPI라는 그 숫자를 달성했냐 안 했느냐만 가지고 평가를 받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써야 되니까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충 써요. 아마 이게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걸걸? 이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조금 지나 두세 번 그걸 겪고 나면 저는 이제 매니저기 때문에 제 팀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생겨요. 아니 내가 성공에 기여했다고 하나, 내가 이렇게 강조는 하나, 진짠가? 내가 진짜 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민에 빠지죠. 처음에는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가서 물어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다른 부서의 사람들, 나와 좀 다르게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대화하고 배우고 이런 선순환 같은 게 생기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조금 사일로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내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내일만 잘해가지고 이 빈칸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배워오고 또 그걸 내가 적용을 해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는 거죠. 파트너십에 기반한 직원 평가 제도는 조직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적응이 어려운 직원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 갔을까요? 중국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를 책에도 사례로 넣었는데 자기 것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의 기여를 하라 그러면은 자기는 할 게 없다,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기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잘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친구였는데 실제 성과에도 그게 반영이 돼서 자기 것만 너무 열심히 했더니 막상 보너스나 월급이 안 올라가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인도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중요도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우리 부서라든지 회사를 조금 더 계속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잡아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큰 차이점이 나오는 걸 제가 보면서 이게 정말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조직 문화가 바뀌자 회사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합니다. IT 업계의 늙은 공룡으로 불리던 마이크로소프트가 2018년 시가총액 1위를 재탈환, 주가가 10배 이상 뛰어오르면서 견고한 빅테크 기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파트너십은 기업뿐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화두이자 성장 방정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무엇을 기여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라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파트너십은 이소영 저자의 삶에 어떤 전환을 가져왔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뭐가 필요한가? 내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렇게 약간 사고가 확장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도 내가 미리 경험한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가이드를 주거나 경험을 나눠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데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이제 틈틈이 제 경험을 쓰고 책도 쓰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강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경험과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됐다는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구나 라는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목표 그리고 일을 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